이건 최소 몇 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재가 들어오기 전부터 네네. 몇 년 동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공들이고 노력했던 일들의 그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는 시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2024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 예. 오늘 봐주실 분들은 GT 분들, 예. 저희 GT 분들의 2024년 예. 갑진년 운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먼저 GT이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네. GT이신 분들을 우리가 천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귀할 귀자, 네. 어떤 귀함을 타고났다, 고귀함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이 GT이신 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네.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가 좋아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공부를 잘하는 그런 머리도 되겠지만 네네.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왜 현실에서 있잖아요. 왜 눈치 빠르고 또 어떤 그 눈치도 빠르지만 좀 이 현실적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빠르면서 좀 이해 득실에 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사람들이 사근사근해요. 그래서 사주에서 그 쥐띠, 자수 요걸 여러 개 깔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갖다가 이제 자수가를 갖다가 도화살이라 그래요. 도화살이요? 예, 자수가 도화살이에요. 아. 자, 도화라 그러면요. 네네. 뭐 우리가 자꾸 보면 무슨 자꾸 문란한 조금 뭐 그런 쪽으로 연관을 시키는데 네네. 사실은 도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매력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화살, 특히나 태어난 달, 네. 월지에 이제 그 좌오묘유를 깔고 계시는 분들 보면 특히나 월지도화라 그래가지고 나는 타고난 어떤 매력, 뭐 쥐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신비한 매력이라 그래요. 불 같은 경우에는 불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나서는 기운이에요. 네네네. 내가 나서고 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이라든가 끼라든가 이런 걸 갖다 발산시키고 싶어해요. 네네. 근데 쥐띠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숨는 기운이에요. 항상 뒤로 물러서고 그 다음에 조용히 생각하고 무언가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물의 성향이다 보니까 물러서고 숨고 감추는 행동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도화살이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호감적으로, 호의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신비한 매력, 묘한 매력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네. 말이 그렇게 맞느냐 보면 그것도 아니고 또 앞에 이렇게 드러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숨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그 도화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정이 굉장히 좀 온유하고 또 조신하고 또 명랑하고 쾌활하기도 해요. 네네. 자, 그러면서도 좀 약간 예민한 데가 있어요. 민감한 데가 있고 주로 환경 변화예요.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쥐가 겁이 많다고. 네네. 예, 그게 쥐띠신 분들이 예, 일간으로 얘기하면 겁이 많은 거고 여기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까칠해지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요. 궁지에 몰린 쥐가 네. 고양이를 물어요. 아. 자, 쥐라는 동물이 생전가야 고양이를 물 것 같아요. 못 물 것 같은데. 근데 수틀리면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문다는 거예요. 그게 네. 쥐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교적이면서 또 명랑하고 쾌활하고 또 조신하고 또 숨는 기질이다 보니까 조신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성격이 온유하다가도 어떤 순간적인 환경 변화에 바로 민감하게 대응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까칠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면도 좀 없잖아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청귀성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이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어떤 방법이 됐건 우리가 보통 의식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벌어서 먹고 살든 얻어서 먹고 살든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네. 자, 이제 내년이 삼재의 마지막 해예요. 아.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게요. 2년 지났어요. 이제 내년 한 해에 남았어요. 네네. 자, 삼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네. 우리가 이제 12신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간의 어떤 생로병사, 인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쭉 성장기가 지나가요, 이게. 네.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그 정점, 정상에서 하다가 네네. 이제 슬슬 황혼기로 접어들면서 하강을 하죠. 네. 바로 이 황혼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를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우리가 이 삼재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아. 다들 이제 무서워하는데 네네. 사실 교과서적인 뜻을 얘기하면 네. 총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총평이요? 예, 즉 내가 살아온 인생에 종합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나 이게 평가를 내리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잘 살았다면 네네. 총평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좋게 나오죠. 좋게 나오겠죠. 아. 그걸 우리가 복삼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삼재 얘기만 나오면 저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난세에 영문하고 불황에 재벌 난다고. 아. 실제적으로도 보면요. 네. 뜬금없이 급성장하신 어떤 기업가, 기업인들 보면 있잖아요. 네. 삼재 때 기회를 잡고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 네. 그래서 오히려 복삼재로 작용하면요. 네. 굉장히 흥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특별하게 나쁜 사람 없고 특별하게 그렇게 현명한 사람 없다 보니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길흉을 얘기를 할 때 네. 한 7대 3 정도로 흉이 좀 많아요. 음. 굳이 뭐 내가 나쁜 짓을 했다, 네네.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 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시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 네. 뭐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이럴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네네. 왜? 내 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내가 쳐내버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총평의 시간이 나오면 네. 그 스님들이 이제 주무시기 전에 있잖아요. 네. 자자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둘러앉아가지고 한 15분 정도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재밌어요. 네. 그 약간 그 스님들 싫어하실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인민재판 비슷해. 아. 사람 한 명 나놓고 스님은 동재 스님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스님들 다 108배 하실 때 보니까 맨 뒤에서 한 10번 정도 쉬면서 빼먹었습니다. 아. 다음부터 그러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중에게 누를 끼쳤습니다. 하고 이제 그 참회하는 시간을 아. 갖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도가 약간 넘으면 네. 이제 또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데 스님들은 벌을 주면 무조건 절이에요. 아. 자, 삼경 이후에 이 말은 말하니까 총원 취침 시간 이후에 뭐 법당에 가서 108배 절을 올리면서 참회를 하십시오. 요게 삼재예요. 아. 요 바로 그 총평이라는 말이 붙는 게 네. 바로 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기간이 바로 삼재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삼재 중에서도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가 또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또 구분을 짓자면 네. 맨 마지막 회니까 총평 중에서도 총평. 아까 자 스님들 자자 말씀했잖아요. 네. 앞에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은 네.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반성하십시오 이런 기간이었다면 네. 마지막 화개살은 뭐냐 하면요. 네. 자 그러면 동재 스님은 다른 스님들 다 주무실 때 가서 108배 하고 오세요. 아. 그래서 가서 108배 벌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총평 중에서도 마지막 총평이 되는 거죠. 예,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용띠와 같은 이 큰 산의 기운, 땅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무언가 나쁘게 얘기하면 침잠되는 거고 좋게 말씀드리면 안정되는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자, 이런 어떤 총평 중에 총평의 기간에 무언가 침잠되고 안정되는 기간이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이 능력과 재능이 비장되는 시기다. 이렇게 숨겨지고 감춰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 다시 얘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재능이 있잖아요. 네네. 이 거의 뭐라 그러나 이게 쓸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화개살이라는 말만 나오면요. 화려함이 덮인다. 네네. 젊으신 분들 잘 모르겠다. 저희들이 20, 30대 때 네. 그 유열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네.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 음. 화개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무언가 화려함이 덮여버리고 그 화려함이란 무엇인가? 나의 어떤 능력과 재능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불교로 말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재능은 다 갇혀 깔아앉아 버리니까 그동안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보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자, 그런데 네. 요게 또 다른 쪽의 해석을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 능력이 감춰주고 비장돼 버렸는데 네. 난세의 영웅은 어떻게 나고 불황의 재벌은 또 어떻게 나요? 재능을 못 써먹고 있는데. 그러게요. 자, 총평이라는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요, 결과물이라는 뜻도 돼요. 아. 그동안 내가 공들이고 네.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몇 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재가 들어오기 전부터 네네네. 몇 년 동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공들이고 노력했던 일들의 그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는 시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동안 긴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긴 시간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꾸준하게 해 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 결과물이 어. 드러나는 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서 화개살에 다른 별명이 하나가 또 있어요. 네. 복고살이라 그래. 복고살이요? 옛날로 돌아간다. 아. 그러니까 앞에 복자가 붙는 되돌아갈 복자 있잖아요. 네네네. 복자가 붙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리해요. 자, 가끔 그런 상담을 해요.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네. 헤어진 옛날 여자친구, 네네.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언제쯤, 왜? 또 헤어진 지 너무 오래돼버리면 이제 다시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게. 네네. 올해 안에 네. 헤어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화개살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봐. 재회의 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내가 회사를 갔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네. 언제 복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자, 그럼 보통 화개살 운에서 복직을 해요. 어. 그래서 앞에 복자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남녀 재결합, 복직, 혹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학도 있겠네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하게 쉽게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또 이 화개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GT 분들은 좀 뭔가 이 옛날에 그리웠던 그런 꽃 같던 시절 그런 것도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뭐 총평이라 그러니까 다들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결과물이 그 결과의 탄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이렇게 GT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예. 조금 더 자세하고 편하고 쉽게 예. 알고 싶은 분들은 상담 통해서 만나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